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패딩을 검색하는 여러분, 비싼 패딩이라고 무조건 다 좋기만 할까요? 저렴한 패딩은 왜 안 좋다고 하는 걸까요? 올해 패딩을 구매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돈 낭비하지 않기 위해 꼭 아셔야 되는 정보들 7가지 핵심 포인트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때 대한민국을 풍미했던 대장급 패딩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우리에게 좋은 패딩은 아닐 수 있거든요. 나에게 맞는 패딩 고르는 법,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인터넷에서 5, 6만원 하는 패딩 사도 될까요? 이 정도 가격대는 보통 합성 섬유로 만든 솜을 충전재로 사용하는데요. 솜은 무겁고 보온성이 좋지 않아 가격이 저렴해도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 10만원 정도에 충분히 덕다운 패딩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충전재 종류는 크게 보면 솜, 인공 충전재, 덕다운, 구스다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제 채널을 주로 시청하시는 2030분들 패딩이 따뜻한 원리를 알게 된다면 어느 정도 패딩은 투자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패딩은 내부에 공기층이 형성되는데 몸에 열기가 나가거나 바깥에 찬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다운은 같은 무게에서 차지하는 부피가 크고 보건력이 좋아 공기층을 더 많이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께가 두껍거나 무게가 무겁다고 더 따뜻한 건 아니고 공기를 얼마나 품을 수 있는지가 좋은 충전재를 결정짓는 요소인데요. 다운류는 털이 겹쳐지면서 많은 공기층이 생기기 때문에 솜보다 훨씬 따뜻하고 가볍죠. 아웃도어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가 아니라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패딩을 구매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치킨 2마리 아끼자고 저가 패딩을 구매할 필요는 없겠죠. 솜 패딩이면 그러면 무조건 안 좋나요? 일반적인 솜 패딩은 추천드리지 않지만 그냥 솜이 아닌 인공 충전재들은 비건 패션이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웰론은 고가의 천연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 기존의 폴리에스터를 특수 가공한 충전재인데, 오리털과 보온성, 필파워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렴한 대신 무게가 무겁다는 단점이 있죠. 동물의 털이 아니기에 세균 번식에 대해선 강하지만 세탁을 몇 번 거치고 나면 엉킴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래 입기는 좀 힘들죠. 두 번째로 신슐레이트는 닐 암스트롱이 추운 달에서 신었던 부츠로 유명해진 소재인데요. 가격이 저렴하고 보온성이 준수한 편이죠. 신슐레이트의 특징이라면 페더리스 계열의 섬유라는 점인데 때문에 털 빠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마로프트는 미군을 위해 개발된 소재인데요. 다운을 가장 유사하게 재현했다고 평가받는 인공 충전재죠. 습한 날씨에 약한 다운 파카에 비해 프리마로프트는 습한 상황에서도 보온력을 잘 유지해서 습한 겨울 기후에 적합한 인공 충전재인데요. 한국의 겨울은 건조한 날씨가 대부분이라 다운보다는 보온성, 단열감, 부피감이 다소 떨어집니다. 정리하자면 구스다운, 덕다운, 프리마로프트, 신슐레이트, 웰론, 그 외 합성솜. 앞순서로 갈수록 따뜻하고 가벼우며 뒷순서로 갈수록 무겁고 보온성이 떨어지니까 차이점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형, 다운을 생산할 때 무자비하게 털을 뽑던데 그래도 다운을 구매해도 되는 거야? 가끔씩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다운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패딩을 구매할 때 RDS 인증을 받았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다운 채취의 과정부터 제품에 사용되기까지 안정성 및 동물학대 여부를 인증하는 제도죠. RDS 인증 태그이 패딩에 달려있다면 그 패딩은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구스다운을 사는 게 좋을까요? 덕다운을 사는 게 좋을까요? 덕다운이랑 많이 다를까요? 제 생각이지만 꼭 구스다운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상황이나 용도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무게감입니다. 보통 900g의 덕다운이 700의 구스다운과 유사한 보온성을 지녔는데 같은 보온성 대비 무게를 덜 써도 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구스다운이 약 1.3배 정도 가볍다고 할 수 있죠. 다만 가격적인 부분은 약 2배의 차이가 있는데요. 오리는 집단 사육이 가능하지만 거위는 소규모 사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희소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모량 400g 정도 되는 패딩의 경우 약 거위 20마리의 털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죠. 거위 한 마리당 다운은 20g 정도밖에 나오질 않거든요. 롱패딩이라면 워낙 우모량이 많이 들어가고 부피감도 크기 때문에 구스다운이 훨씬 가볍고 품질의 차이를 금방 체감할 수 있는데요. 무거운 롱패딩의 경우는 4kg까지 나가는 경우도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모량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숏패딩의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겉감의 차이가 더 중요하지 덕다운, 구스다운은 아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디자인과 핏이 더 중요하죠. 참고로 우모량이란 말 그대로 털의 양을 뜻하는데 털이 많을수록 공기층을 더 많이 품을 수 있기 때문에 필파워만큼 우모량도 중요합니다. 흔히 내피용 경량 패딩은 200g 미만이고 일반 패딩에는 250g 이상, 중대장급 헤비 다운은 300g 이상,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같은 대장급 패딩들은 400g까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빠방하죠. 다운을 사용하는데 우모량을 300g 이상 사용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하는 정도에서는 굉장히 따뜻한 정도라고 할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끔 패딩 업체들이 캐나다 구스다운이다, 폴란드 구스다운이다 이렇게 프리미엄 마케팅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도 함께 설명을 드리자면 필파워도 함께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필파워란 다운 1온스를 24시간 압축한 후에 풀었을 때 부풀어 오르는 복원력을 뜻하는데,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죠? 수치가 높을수록 다운이 공기층을 많이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기는 숫자 뒤에 FP라는 단위를 사용하죠. 노스페이스 패딩 손목에 써있는 숫자를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텐데, 제품에 사용된 충전재에 필파워를 써놓은 것이죠. 일반적인 캐주얼 브랜드는 대개 600 필파워 정도고, 아웃도어 브랜드 필파워는 700에서 900 수준이며, 최상급인 폴란드산이나 헝가리산 구스다운은 필파워 1000까지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지하철이나 자차로 출퇴근을 하고 실내 활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700 필파워 이상은 크게 필요가 없죠. 사람들이 많으면 땀으로 오히려 수비드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케팅에 굳이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에 맞는 스펙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평소 캠핑, 등산, 낚시 등 아웃도어를 즐기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영하 10도 날씨까지는 600 필파워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정리하자면 한파 때 생존용으로 입을 롱패딩이나 미디패딩은 구스다운이 확실히 돈값을 하고요. 숏패딩은 지갑 사정에 맞춰 선택해도 무방하고 디자인을 1순위로 보시면 되겠죠. 다운류를 구매하려고 인터넷을 뒤적거리다 보면 50, 50, 70, 30, 80, 20, 90, 10 이런 비율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앞자리가 솜털의 비율이고 뒷자리가 깃털의 비율이죠. 솜털의 비율이 높을수록 고가의 다운 자켓이 되는데, 솜털에는 미세한 잔털이 있어 깃털보다 더 많은 공기를 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볼륨감도 더 살고 필파워도 좋고 무게도 가벼워지죠. 일반적으로는 80, 20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 게 가성비가 가장 좋기 때문이고요. 한국에서는 80, 20만 돼도 충분하죠. 90, 10부터는 정말 괜찮은 품질을 썼다는 뜻인데, 대신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집니다. 보통 히말라야 원정용 대장급 패딩이 사용되는데, 일상에서는 굳이 필요 없는 오버스펙이고 지하철이나 버스로 통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위로 고생할 수가 있죠. 아웃도어 활동이 취미가 아니시라면 예산을 그렇게 높게 잡을 필요 없이 적정 스펙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패딩은 방수 코팅이 됐는지 아니면 적어도 발수 코팅은 됐는지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런 가공들이 들어가 있어야 옷을 좀 더 오래 입을 수가 있거든요. 요즘엔 택에 가공 정보를 적는 브랜드들도 늘어나고 있고, 매장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매장 직원한테 방수, 발수 코팅 유무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주로 패딩이 오염되는 이유가 겨울에 눈비인 경우가 많으니까 오래 입고 싶으신 패딩이라면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작년에 산 패딩인데 털이 너무 많이 빠져서 홀쭉해졌어요. 구매 전에 미리 털이 많이 빠지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아무리 좋은 충전재를 썼다고 하더라도 계속 털이 빠져나간다면 소용이 없죠. 패딩을 살 때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다운프루프 가공을 했는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실 때 원단면에 털 빠짐이 있는지 확인해주면 좋죠. 요즘 보면 브랜드 패딩들은 한 모델에서 여러 컬러가 나오는 편인데, 주로 밝은 색보다는 어두운 색 제품이 털 빠짐을 확인하기 좋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패딩 안쪽에 봉제선 같은 걸 유심히 살펴보시면 되는데, 보통 안쪽이 정전기 때문에 충전재가 더 잘 빠져나오죠. 털 빠짐을 방지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는 다운백 가공이란 걸 하는데, 충전재를 안감으로 감싸 다운이 빠져나오지 않게 방지해주는 노력이에요. 다운프루프나 다운백 가공이 들어가 있으면 충전재가 훨씬 덜 빠지니까 오래 입고 싶다면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는 지퍼입니다. 보통 패딩을 오래 입을 때 가장 잘 고장나는 부분이 지퍼인데요. 열고 닫을 때 옆부분에 원단은 끼지 않는지, 투웨이 지퍼라면 아랫부분이 잘 열리는지 꼼꼼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죠. 품질 좋기로 유명한 YKK 지퍼를 사용했다면 최소 평타 이상은 치는 편이고요. 하이엔드 브랜드나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는 이태리 람포 지퍼를 많이 사용하죠. 패딩은 한번 구매하면 그래도 오랫동안 착용하게 되는 만큼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신다면 실패 없이 만족할 만한 소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좋은 패딩 고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좋은 패딩이라는 게 기준이 각각 다 다르실 테지만 각자 필요에 맞게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오늘 컨텐츠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렌즈로 잘 뵐게요. 안녕!